네. 논산, 계룡, 금산 지역구를 두고 있는 황명산 의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장관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기재부의 중요성, 우리 국가의 경제의 컨트롤 타워 역할, 굉장히 중시하는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국가 재정의 건전성 말씀을 중시해서 주셨는데 결국은 국가의 재정을 갖고 가난하고 수혜받고 몸이 불편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도 차별받지 않고 패자가 되지 않고 함께 살 수 있도록 건강한 국가 공동체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국가의 재정, 건전한 재정을 통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심에는 저는 기재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해 56조의 세수 결손이 났는데, 그리고 또 초부자 감세를 통해서 굉장히 큰 영향이 있었고, 이러한 이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결국은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켰다라고 다들 이렇게 지적을 주셨어요. 한편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국회 오기 전에 논산에서 시장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12년 동안 시민들의 눈을 보면서 행정을 해봤는데요. 지역화폐, 아까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에 대한 지적들을 많이 주시는데, 저는 민생회복지원금이 이게 경제정책입니까? 복지정책입니까? 장관님. 장관님 복지정책이라고 봐요? 아니면 경제정책이라고 보세요? 일단 그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분들한테 민생회복지원금을 드렸을 경우에는 글쎄요, 복지정책이라고 보기에는 돈이 있는 분도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아마 지역화폐 말씀을 하시려고 같은데요. 그 부분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는 이룰지 모르지만 결국 기존의 어떤 소비 자체를 대체하는 거 아니냐라는 경제적인 효과 자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쪽 면에서도 다 좀 저는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로 대체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제가 현장에서 지역화폐에 대한 효능을 너무너무 잘 봐왔습니다. 그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지역 경제의 선순환 경제 이 활력소를 마중물의 역할들을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지금 지난해만 하더라도 이 외식업, 개인 사업자가 폐업된 개수가 지금 17만 5천 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국가가, 정부가 손을 잡아주고 이 패자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마중물의 역할의 핵심은 제가 시장 12년 하면서 현장에서 느꼈던 것은 지역화폐였습니다. 근데 지난해 지역화폐 예산이 우리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할인을 해주는 지원금이 본 예산에 제로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해서 얼마나 됐습니까? 3천억 정도 됐어요. 지난 22년도에는 얼마나 됐습니까? 3천억 얼마 됐지? 1조 2천억에서 그 다음에 6천억에서 지난해 3천억으로 줄었죠. 3천억으로 됐죠. 예. 저는 우리 장관님 포함해서 기재부의 중심에 계신 분들이 다 계십니다. 현장에 나가 보시면, 그러니까 동네에 가서 이렇게 골목상권들을 보시면, 저는 이 지역화폐가 단순하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민생회복지원금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골목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주는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다라는 거죠. 현장에 직접 나가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꼭 오늘 가서 살펴주시고요. 과거처럼 지난해 지역화폐 예산이 제로로 오시면 안 됩니다. 직접 정부안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오셔야 됩니다. 장관님 어떻습니까? 아무튼 저희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말씀드린 건 의원님께서 논산 시장을 하셨다니까 지자체 장으로서 보는 지역화폐하고 그다음에 국가 경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지역화폐는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어떤 밑바닥 인심이나 밑바닥 경제에 대해서 그 의원님의 시각에 대해서 제가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저 전체적으로 국가 경제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관님 한번 현장의 기재부 우리 출신들의 직원 여러분들 한번 현장에서 직접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종부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 16일 대통령실 성태용
정책실장이 KBS 일요진단에서 출연하면서 종부세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에서 종부세 사실상 폐지 추진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종부세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국정과제에서 저희 정부 내에서 종부세 자체는 재산세와 통합되는 것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송태훈 실장 얘기는 아마 그런 저희 정부의 기조를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종부세의 크게 두 가지 저는 측면이 있다라고 봐집니다. 부자와 서민 간의 수적적 균형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 간의 지방 소멸 도시에 대한 수평적 균형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화면 한번 보시죠. 종부세 내는 분들은 거의 90% 가까이 상위 10% 냅니다. 결국 부자분들이 내시는 거죠. 수직적 그래서 이 부자와 서민 간의 이 수직적 균형을 맞춰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수평적 균형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저희 논산을 비교를 해봤어요. 여기 보면 논산, 계룡, 금산, 부동산 2022년도하고 2023년도하고 세수가 굉장히 줄었죠. 논산은 131억, 계룡은 93억, 금산은 117억의 이 부동산 교부세가 줄었습니다. 그 어려운 지방 소멸 도시에서는 굉장히 많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종부세에 대한 이 재원은 이 두 가지 부자와 서민 그리고 어려운 지방 소멸 도시에 대한 대체할 수 있는 굉장히 큰 활력이 되는 이 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더 이상 이 종부세 논의가 이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책임 있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종부세 폐지나 완화 이제 더 이상 논의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네, 그 부분은 뭐 무슨 말씀인지 저도 유념하고 있고요. 다만 종부세하고 재산세를 통합한다는 전제가 지금 말씀하신 지역 간의 어떤 이런 부분에서 보정을 하는 이슈들, 그러니까 부동산 교부세로 활용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와 지금 있는 거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라는 거에 전제로 해서 논의를 하자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저희가 뭐 종부세를 재산세랑 통합을 하겠다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